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2021학년 고입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뭐 고등학교 유형이랑 여러분들 시간 관리하는 거, 그리고 뭐 기타 계획 세우는 것 등등 강사님 강의 꼭 잘 들었으면 바라고요. 네, 잘 들었죠? 네, 그러면 그 토대로 이번 시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고등학교 어떻게 원서를 쓰는지, 뭐 기타 등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런데요. 특히 여기 3번, 4번, 5번, 2, 3, 4, 5, 2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할게요. 먼저 중학교 내신 성적 산출 방법 안내입니다. 네, 여기 먼저 이제 고입 전형 점수. 자, 두 가지인데 교과 점수가 있고 비교과 점수 이렇게 있는데, 자, 출격 이런 것들이 비교과 점수예요. 자, 2, 3학년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을 교과 점수가 반영하고요. 나머지 비교과, 출결, 행동발달, 창체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들은 다 전체 학년에서 반영합니다. 그래서 총 300점 만점인데 여기서 교과 점수가 240점, 나머지 이제 출결 8점씩 3개 학년, 3학년, 1, 2, 3학년, 뭐 행동발달 4점씩 3번, 창체활동 마찬가지로 4점씩이고 봉사활동도 4점씩입니다. 이렇게 총 해서 300점 만점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출결 성적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무단결석 일수를 기준으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0일, 네, 무단결석이 한 번도 없으면은 8점, 기본, 만점 8점이 부여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지각, 조퇴, 결과, 이거 무단이에요. 질병으로 뭐 지각, 조퇴, 결과 이런 것들은 이게 합산이 안 됩니다. 무단일 경우에만 포함이 되고요. 이거를 3번을 기준으로 1일로 계산하고요. 1년에 뭐 3회 미만, 예를 들면 내가 3학년 때 무단 지각을 2번 했다. 그러면은 그냥 무단 결석 일수가 빵인 거예요. 0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학년별로 8점씩 곱하기 3. 네, 이렇게 해서 만점이 24점이 되겠습니다. 무단 결석 많은 애들 좀 있죠. 점수 여기서 점수가 많이 까질 거예요. 네. 네, 넘어갈게요. 네, 봉사활동 성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 2, 3학년 다 15시간 이상 15시간 이상이 하지만 4점이 주어지는데, 금년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봉사활동을 야외에서 뭐 다른 데서 할 수 없게 됐죠. 비대면 봉사활동은 가능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하기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한 해에서만 이제 실수와 상관없이 뭐 1시간 했든 0시간 했든 뭐 15시간 했든 상관없이 만점 4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특성화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동안의 총 봉사 시간을 이제 그 점수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년 동안 30시간을 보겠다, 20시간을 보겠다, 뭐 이게 만점이다라는 학교들이 간혹 있는데, 이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가고 싶은 학교 봉사활동 이제 시간 인정 내용을 반드시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창체활동 가산점입니다. 창체활동 같은 경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은 학급 회장, 네, 그리고 뭐 동아리 반장, 뭐 이런 것들, 학생회, 그리고 여기 금상수상환자, 정보도우미 이런 학생들이 이제 그 가산점 플러스 1점이 돼요. 학년별로.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전부 다 학급 회장을 했다. 그러면은 4점씩 3번 해서 총 12점. 이 되겠죠. 이게 만점입니다. 그런데 다만 위 대상자 중 징계, 학폭 또는 선도 포함해요. 순수 벌점 40점 이상 또는 상벌점 누계 플러스 마이너스 10점 이상이 10점 포함입니다. 10점 이상의 학생은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요점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벌점 관리 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네, 넘어갈게요.
행동 발달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전체가 이제 9점이 부여돼요. 9점. 예, 다 동일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 해서 내가 뭐 불리하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기본 점수예요. 네. 고입 교과 점수 산출 방법입니다. 교과 점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복잡하죠. 왜 시그마 있고 뭐 n분의 뭐 해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A 5점, B 이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 이제 자기네 받은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뭐 A, 뭐 80점 이상이면 B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단위수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영어 같은 경우에는 5점을 받았다, 90점을 받았다. 그러면은 A니까 5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될 거고요. 밑에 교과점수 산출 공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전교 1등 했어. 그럼 1 빼기 1이 되죠. 이게 0이 되죠. 그럼 0이. 그러면은 우리 학교 만약에 191명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간 이 점수가 다 없어지니까 교과 점수는 240점 만점. 1등 같은 경우에는 자 2등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분자가 1이 되겠죠. 그러면은 뭐 1점 몇 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마디로 이제 내 그 석차가 1등까지일수록 1점 한 2, 3점씩 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점수에서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제 그 생활기록부 보시면은 이렇게 과목별로 A인지 B인지 등등등등이 나와 있어요.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A, B, C, D, E 요거를 5, 4, 3, 2, 1로 계산해가지고 쭉 단위수까지 해서 곱하고 더하고 나눕니다. 이러면 평균이 나오겠죠. 이렇게 각 교과별 평균이 나오는데 자, 요거를 다 더했다가 과목수 네, 12개죠. 12개로 나누면은 내 교과 성취도 평균 점수가 나와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석차 연명부 이게 무엇이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등수로 계산되는 이제 그 퍼센트예요. 등수 퍼센트예요. 그래서 이런 공식에 따라서 개인별 석차 배분율이 정해지는데 여기 이 석차 배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성적에서 반영된 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11월 20날 11월 20날까지 완료가 돼요. 인정 기준이. 그래서 이때까지 전까지 봉사활동 실적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다 이날 전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출결이 낮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총해서 석차를 내는 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성적이 좋다고 해서 꼭 내가 뭐 석차 100분 좋을 거다라는 보장은 없으니까 참조 바랍니다. 자, 동점자 처리 어떻게 하느냐? 자, 비교과 점수, 출결 뭐 이런 것들 합계가 높은 사람이 동점일 경우에 이제 우선 더 등수가 앞선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걸 이렇게 해서라도 동점이다. 그러면 2단계. 그래도 동점이다. 그러면 3단계. 이렇게 넘어갑니다. 네. 자, 고입 전형입니다. 이때부터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먼저 고등학교 유형인데요. 이거는 그 강사 선생님께서 앞에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일반고 말 그대로 인문계 고등학교, 특목고, 과학고, 외고 이런 데 있죠. 이런 데 있고 자율고, 자사고 대표적 자사고입니다. 자사고 있고 특성화고. 여러분들은 보통 이제 일반고랑 이제 특성화고 이쪽으로 이제 대부분 많이 갑니다. 일부 학생들이 이런 데나 이런 데를 가겠죠. 예. 특히나 여러분들 뭐 도대체 과고, 외고, 뭐 과학고 이게 도대체 차이가 뭐냐? 교육 과정을 조금 다르게 운영해요. 일반 인문계고 같은 경우에는 30%가 수학과학이에요. 수학과학. 근데 과학 중점학교 예를 들면 그 신도림 고등학교나 여의도 고등학교 대표적이에요. 근처에는 이런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45%가 수학과학이에요. 과학고는 그러면은 더하겠죠. 60%가 수학과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훨씬 더 이 수학과학 쪽으로 비중이 높으니까 그런 분야에서 애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따 뒤에서 각 학교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후기 구분 현황입니다. 여러분도 전기가 뭐예요? 후기가 뭐예요? 하는데 그냥 시기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전기 보통은 뭐 10월달 안으로 다 진행되는 학교들이 이제 전기 고등학교고 후기 고등학교는 대부분 이제 12월 달에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학교들입니다. 11월 이게 전기는 11월까지 요거는 12월. 네. 그래서 뭐 과고, 예고, 최고, 뭐 마이스터고, 특성하고 여러분들 특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후기 고등학교에는 일반 고등학교, 과학중점학급 이것도 일반 고등학교죠. 특목고 중에서도 이제 외고 그리고 국제고, 자사고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있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전기 고등학교 거의 11월 달까지 끝난다 보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 요거 많이 보시겠죠. 요거 특성하고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나고 거의 그 한 두 주 뒤에 벌써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특성하고 갈 학생들은 내가 어디로 갈지 꼭 미리 생각해 두셔야 돼요. 마이스터는 더 빠릅니다. 10월 중순입니다. 10월 중순. 요거는 지금 조사해 보니까 몇 명 없는 것 같긴 한데 요거는 이제 연휴 끝나고 바로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후기 고등학교 거의 80% 학생들이 이 학교로 갑니다. 12월 9일부터 전형이 시작되고요. 보통은 이제 일반고, 과학 중점학급,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있다는 거 말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기가 이렇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원서 접수할 때 유의사항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중복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들께서 꼼꼼하게 챙기시고 이게 전산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다만 학교를 고려할 때 나는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는 이제 못 쓰는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참고로 전기 고등학교 중에서는 한 개 학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특성화고 쓴 학생들은 뭐 예를 들면 서울 공고를 썼는데 영등포 공고를 쓰고 싶다 안 돼요. 네, 한 개 학교만 써야 되고요. 네, 전기 고등학교 썼어요. 그런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또는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후기 고등학교, 일반 고등 이런데 외고, 자사고 이런데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참고로 전기 고등학교 지원자들은 이 개별 접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원서를 직접 이제 들고 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확인해 볼게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이중 지원 사례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한 개만 써야 되는데 전기고등학교는 두 개 이상 쓴 학생들 또는 합격했을 때 합격했는데 또 지원했어요. 이런 것도 다 안 돼요. 여기도 합격자 안 돼요. 네, 합격자 안 되고 다 마찬가지로 아직 결정이 안 된 사람도 후기고 안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러면은 걸려요. 예외되는 경우입니다. 자, 불합격, 전기 불합격자 후기고 지원 가능. 떨어졌으니까 어디라도 가야 되겠죠, 그렇죠? 마이스터고는 10월달에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전기 고등학교지만 불합격했으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특성화고 특별전형 이따가 나중에 특별전형 어떤 건지 설명해 드릴 테지만
이거를 먼저 하거든요. 특별 전형은. 이 떨어진 사람은 일반 전형에 지원이 가능. 네. 맞죠?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추가 모집, 미달된 학교들 등등등등. 자, 요거 중요한데 요거 잠시만 볼게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 이 학생들은 후기고 2단계의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1단계에서는 1단계 안 돼요. 쓰면 안 돼요. 이거 이따가 쓰면 자세히 이따 뒤에 나오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예고 전형 안내입니다. 먼저 가장 지금 10월 중순 이때부터 시작되는 마이스터고 지금 서울에는 이렇게 4개 학교가 있는데요. 몇몇 이제 경기도 인근 학교에는 또 몇 개 학교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전국 단위로 아무래도 인재를 모집하는 경우이고 마이스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3교시 때 영상에서 강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대학 진학이 아예 불가합니다. 네. 애초에 들어갈 때부터 취업을 목표로 가는 거고요. 특성화고에서 빠져나온 거라 했어요. 특성화고 빠져나온 건데 그만큼 직업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서 그만큼 나라에서 지원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보장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성적이 괜찮은 학생들이 좀 많이 가는 편입니다. 일례로 이제 수도전기 공고에서 얼마 전에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도대체 몇 프로 학생들이 오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최하 50%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뭐 매년 다르긴 하겠지만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이 많이 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은 마찬 특별 전형, 일반 전형이 있는데 네, 성적을 많이 봐요. 성적. 정원도 일반 전형에서 좀 많이 뽑습니다. 그 특성화 고등학교는 다르게 일반 전형에서 아무래도 성적을 좀 더 많이 보는 우수한 학생들 뽑겠다는 취지겠죠. 네. 이렇게 봅니다. 네. 성적 보고, 출결 보고, 봉사 보고, 네, 이런 것들. 네. 그 기타 학교별로 이렇게 20% 내외로 자격증, 수상 실적, 또 리더십 등등등등 이거를 학교 자체 내에서 선택해 가지고 반영 비율을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고등학교에서 무슨 기능 경진대회 참여한 실적이 있다. 또는 자체 대회를 했다. 거기에 수상한 학생을 좀 더 가산점 준다. 이런 내용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성화고입니다. 매년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정도, 3, 40명, 50명까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합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거의 20% 학생들이 되겠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요걸 잘 봐야 돼요. 미래인재 특별 전형이라고 해서 주로 대부분의 학생들 인원수를 정원을 여기서 채웁니다. 이게 빨간색 글씨 보이죠? 예전에는 성적을 안 봤어요. 성적을 보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성적이 좀 낮지만 출결이 좀 부지런한 학생들, 출결 좋고 봉사활동 다 채웠고 또 이런 애들이 이제 미래인지 특별 전형으로 많이 갔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그 면접이 없어지면서 비대면이니까 면접이 없어지면서 부득이하게 개인별 석차 백분율 여러분들 약간 내신 산출하는 거 있죠. 그거를 반영한다고 그래요. 네, 여기 이게 비율이 좀 있고요. 출결 점수도 높아졌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포함시켰는데 이렇게 있고요. 다만 이 평가 비율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형 요강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잠깐만요. 잠깐만요. 포인트를 네, 요거 잠깐만. 네. 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2월 첫째 주. 이거 좀 늦네요. 이게 먼저 하고 이 끝나고 나면 그 특별 전형이 합격자가 발표가 난 뒤에 일반 전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석차 백분율 성적 순으로
선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선생님 두 개 사이트를 뭐 이렇게 링크를 걸었는데요. 서울시 교육청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입학 취업 하이잡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요 특성화 찾기 들어가시면은 네, 지도 검색 있죠. 지도 검색. 예를 들면은 내가 영등포구에 있는 학교 가고 싶다. 한강 미디어고 뜨죠. 동작구, 서울공고, 용산구 이렇게. 근데 예를 들면 한강 미디어고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거 클릭하면은 지도를 클릭하면은 밑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소랑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홍보 영상도 뜨고요. 없는 학교도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 있죠. 입학 안내, 뭐 학교 교육 과정. 입학 안내 보시면 이렇게 일정들 나와 있죠. 일정들 있고 뭐 자료들 전형 요강. 그다음에 네, 뒤로 갈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 과정 이렇게 과는 이렇게 4개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학교에서 어떤 과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과를 지원해야 되는지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거는 이제 밑에 거는 전국에 있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포털인데 하이파이브라는 사이트입니다. 네, 보시면은 이렇게 네, 학교 정보 있죠. 근데 여기서 뭐 이게 많은데 학교 찾기 상단에 학교 찾기 누르시면은 지역별로 찾을 수 있어요. 서울 말고 경기도 예를 들면은 뭐 어디 하지? 뭐 광명 하면은 여기 2개 나옵니다. S 특성화고 마이스터 일반고인데 이거 클릭하면은 경기항공고등학교 이렇게 나와 있죠. 학교 알림이 학교 정보 학교 홈페이지 클릭하면은 볼 수 있어요. 학교 알림이를 클릭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학생 수, 남학생, 여학생 비율, 뭐 그날 급식도 볼 수 있고, 네, 방과 후 뭐 이런 것들 등등등등, 교육 활동 이런 것 클릭해서 열어보시면은 이제 자세한 걸 또 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꼭 이거 특성화 과외들은 요 들어가서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예술계 고등학교입니다. 매년 이제 예술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한두 명씩 꼭 가긴 했었어요. 전국 단위로 보통 모집하고요. 서울 미고만 서울특별시에서 모집합니다. 이런 학교 국악고, 전통예고, 공연예고, 서공예, 서울예고, 선화예고, 덕원예고, 서울 이렇게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들은 대부분 이제 실기고사의 비중이 엄청 높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기 주도적 학습 전형입니다. 이건 대상 학교는 영재학교, 과학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자율고 이렇게 있는데 네, 자세히 볼게요. 이거는 단계가 1단계 이런 식으로 보고 2단계 같은 경우에 1단계 합격자 그 점수 플러스 면접 점수 이렇게 해서 최종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어요. 네. 자, 영재학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나갔으니까 과학고도 넘어갈게요. 자, 외고 국제고. 자, 영어 성취도만 봅니다. 2, 3학년 160점 만점이고요. 2, 3학년 1, 2학기 1, 2학기면 4개죠. 40점씩 해서 출결 점수, 학생부, 자기소개서 2단계 면접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3, 4, 5, 6, 7, 7개 학교가 있죠. 또 12월 달에. 자, 1차로 정원의 1.5배수 정도 선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2단계에서 면접을 보고 1단계 점수를 합쳐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네. 네, 평가 어떻게 점수 계산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네, 이렇게 A가 40점. 꼭 총 4학기니까 2학년, 3학년
4학기니까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특히 외고 이런 데 갈 학생들은 그때 저 교육청에서 얘기한 바로는 1단계 통과한 학생들 전원이 160점 만점을 받았대요. 네, 그러면 다 동점이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 네, 이런 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국어, 사회 점수 3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다 국어, 사회죠. 국어, 사회 점수가 중요하므로 이것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서울방식 자사고입니다. 이거는 서울방식 자사고는 하나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시에 있는 자사고인데요. 자, 중학교 성적에 제한 없이 성적 관련 없어요. 학생이 선택에 따라 지원해서 추첨합니다. 추첨. 네. 인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별로 다르겠죠. 그래서 추첨해가지고 1.5배수 뭐 이렇게 뽑습니다. 그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면접을 보고 면접 볼 때는 이제 학생부랑 자소서 이런 것들을 봅니다. 다만 여기 보시죠. 경희고, 대광고, 숙문고, 이대부고, 장운고 특히 요 두 개 학교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제가 경험상 이쪽 영등포 쪽 학생들은 이대부고, 장운고는 좀 가는 편이었어요. 나머지 학교는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완전 추첨제 완전 추첨제라면 1단계, 2단계까지 다 추첨이에요. 완전 추첨 이런 것들을 안 본다는 거예요. 좀 이제 솔깃하는 학생들 좀 있죠,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서울에 20개의 자사고가 있습니다. 하나고등학교 제외하고요. 보시면은 영등포 대표적으로 장운고, 이대부고 가까운데 이런데 좀 이화여고 가는 학생들도 좀 있고 여기도 좀 제가 여기도 중학교 있을 때 여기 가는 학생도 좀 있었어요. 이렇게 거의 이 정도 안에서는 간다고 보시죠. 이 정도까지. 네. 혹시 자사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꼭 반드시 그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어떤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진학률, 대학 진학률 등등등 어떤지 특히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정을 이제 학교마다 특색 있게 운영을 해요. 하다 보니까 비중을 두는 교과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분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전국 단위 자사고 하나고 작년에도 좀 한두 명 갔었는데 내신 보고 출결 보고 이렇게 해서 1.5에서 2배수 선발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성적 플러스 면접 점수로 해서 이제 최종 학생을 최종 선발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몇 개 학교 하나고 하늘고등학교 뭐 상산고 뭐 유명하죠. 이런 것들. 네, 농어촌 자율학교라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생소할 텐데 이거는 이제 농어촌 지역에 이제 뭐 인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선발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자율학교 같은 경우 유리한 점이 뭐냐면은 일단은 기숙사를 운영해요. 기숙사를 운영하고 그 대학교를 갈 때 농어촌 쓰기 힘들어요. 특별 전형. 네. 여기에 이 전형으로 갈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면 대학교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걸 보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안 봐요. 게다가 아무튼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들어오는 학생들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일반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유리한 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학교는 훨씬 더 대학교 좀 인류 대학교 진학률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많아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그래서 그 교육 과정의 자율성, 학생 선발 등등 이런 거에서 자율성을 보장함으로 해서 우수한 학생들을 좀 많이 선발하는 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기소개서 어떻게 쓰느냐, 자사고 쓰는 애들 중에서 등등 중에서 이 쓰는 경우가 간혹 있을 텐데, 학과 특히 지원 동기, 진로 계획, 인성 영역, 핵심 인성 요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쓰는 요소고, 혹시나 이제 내가 좀 잘 못 쓰겠다 그러면은 담임쌤 통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사이버 논술교실 꿀박사라는 거를 통하면 됩니다. 이용하면 돼요. 자, 여기 조금 집중해서 봐야 돼요. 후기 고등학교 배정입니다. 자, 교육감 선발 후기고, 쉽게 말하면 일반 인문계고예요. 거의 우리 학교 학생들 거의 7, 80%가 여기를 갈 텐데, 어떻게 뽑냐면은 그 전체 정원, 이게 서울시 내 전체 일반고 과학증정학급의 전체 정원을 뽑는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학교 인원은 고등학교 인원보다 적어요. 일반고로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2, 3%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일반고를 썼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나중에 미달대학교를 간다거나 미리 특성화고등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대안을 세웁니다. 자, 지원 방법, 배정 방법, 고교 선택제. 자, 선 지원, 후 추천. 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1단계 단일학교군, 2단계 일반학교군, 3단계 통합학교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쵸?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 무시하고 1단계에서는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 중에서 2개를 쓴다 보면 되고요. 2단계에서는 거주지 일반학교군, 거주지 여러분들 대부분 여기 영등포구나 이런 데 살고 있죠. 뭐 몇몇 학생들은 다른 지역 살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지역 소속된 지역에 속한 학교군에서 서로 다른 2개 교를 지원합니다. 자, 영등포 구로 금천구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게 남부 교육청 소속이에요. 그래서 여기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만 2개를 써야 돼요. 네. 근데 내가 만약에 저기 뭐 일산에 산다 그러면은 요거는 좀 몇몇 학생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써야 되는지는 나중에 담임쌤 통해서 좀 알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이제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그 경계선에서 가장 가까운 서울 지역,